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대성숭실 충암고등학교의 영어 학습 전략을 설명해 주실 이진희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실력은 뭐 말해 무엇 하겠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제 예비고 스카이반을 운영하신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베이스캠프랑 거의 한 7년 가까이 함께 해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그 상위권 아이들, 특히 1등급을 만드는 제조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오늘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진희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 영어 강사 이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대성숭실충암고등학교 영어 내신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비고 학생들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2018년부터 베이스캠프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은평구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를 참 많이 가르쳐 봤어요. 학년별로. 그래서 뭐 이게 다수의 훌륭한 어떤 그 실력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숭실고등학교인데요. 숭실고등학교는 첫 번째 특징,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성고와는 다르게 얘네는 수능에 안 나오는 유형도 내신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서술형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서술형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아이들은 이제 어휘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숭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휘장을 선정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 어휘장, 뭐 예를 들어서 능률복화 데이 1부터 데이 15까지 그 안에 있는 유의어, 반의어도 다 외워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예문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어휘가 조금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치 불일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보기 항이 영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보기 1번이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3줄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 관리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하나를 모르면 뒤로 빨리 넘어가서 다른 문제부터 캐치하고 내가 암기했던 거 기억나는 문제부터 이렇게 막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하고 별표만 이제 잔뜩 이제 쳐져 있고 결국에는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숭실고등학교 문제 유형의 특징은 약간 요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고등영어를 대비하는 자세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그 학생들이 무엇을 대비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 이제 중학교에서 올라온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매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너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본 것들이고요. 자, 첫 번째 어휘는요, 고등 단어장 2권을 3회독 이상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어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주니어 뭐 이런 거 붙은 게 아니라 뭐 모의고사, 수능 뭐 이런 말이 책 겉표지에 써 있는 그런 고등 단어장 서로 다른 2권을 3회독 이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어제 60개를 외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10개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꾸 까먹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첫 번째 발음을 굉장히 안 외우고 단어를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그리고 발음을 내가 이 입 밖으로 내보면서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이제 이미지로 머릿속에서 계속 그리면서 발음을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데, 발음을 확실하게 외우지 않고 그냥 쓰면서 그 옆에 또 영어 쓰고 그 옆에 한국말 쓰고 또 영어 쓰고 그 옆에 한국말 쓰고 이런 식으로 단어 암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단어를 외운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가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거를 가끔씩 이렇게 꼭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단어 어떻게 발음해? 이거 약간 무슨 이미지야? 이런 식의 질문을 해주시면 어휘를
그냥 영어 적고 그냥 한국말 적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법은요. 개념을 빠르게 학습을 한 후 문제풀이를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빠르게 학습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용어를 학습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는 주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아직도 부사랑 보어랑 분사 이런 것들을 헷갈리면 수업 시간에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빠르게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EBS에서도 뭐 단기 특강 이런 거 많이 나와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도 뭐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빠르게 개념을 학습하면서 익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개념을 1년 내내 공부해도 막상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뭐 한 2달, 3달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개념을 좀 빠르게 학습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법에 대한 지식을 자꾸자꾸 다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전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양 1번이 무슨 개념을 물어보는 걸까? 지금 보기양 2번은 무슨 개념을 물어보는 걸까? 각 보기양이 물어보고자 하는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문은요. 이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예비고등학교 친구들을 처음 받으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나온 1350 워크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워크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워크북 첨삭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구문 제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지금 이때 꼭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1학년만 맞춰도 시간이 없어요. 1학년만 맞춰도 구문을 열심히 이렇게 주어 끊고 동사 끊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을 많은 아이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모의고사 지금 빨리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주어 동사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라는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문장을 하나하나 나눠서 주어 끊고 동사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전면구를 괄호 묶고 해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해석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저도 11월에 예비고등학교를 개강하면 저는 이제 천일문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첨삭 지도를 할 예정인데 그 천일문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에도 천일문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해서 이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해 부분인데요. 독해는 가장 궁극의 목표가 글 읽는 법을 터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장하는 글이다. 크게는 뭐 주장하는 글이다. 아니면 설명하는 글이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통념을 제시하고 그 뒤에 반박하는 글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글 읽는 법을 터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걸 갖다가 그냥 무작정 자 너는 이 독해를 공부하면서 글 읽는 법을 알아봐.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저는 가르치고 있냐면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조금 집중해서 저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첫 번째 문장이 하는 역할이 뭐야?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은 그 전체의 소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읽어봐. 두 번째 문장이 하는 역할은 뭐야?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은 글 전체의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글 전체에서 첫 번째 문장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비해서 두 번째 역할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앞에 내용에 비해서 세 번째 문장이 하는 역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문장 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공부를 학생들이 하면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 이 글을 읽는 속도가 사실상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거야. 첫 번째 통념하고 그 뒤에 그럼 반박 나오겠지 예상이 딱 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속도가 갑자기 굉장히 빨라지고 글이 굉장히
하나로 쫙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독해 수업을 그러니까 독해 수업을 이제 하지 않은 아이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 문장을 다 해석해요. 다 해석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이게 문장 간의 관계에 집중해서 글을 하나로 쫙 이렇게 통일성 있게 응집성 있게 읽는 훈련을 못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해를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뭐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독해를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할 때는 이제 문장 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이제 그러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듣기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풀렸는데 듣기를 다 맞았다. 우리 애가 듣기를 다 맞았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딱히 지금 듣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듣기는 보통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듣기를 다 맞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갑자기 듣기를 한 개씩 틀린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듣기를 다 맞았는데 수능에서 갑자기 듣기를 한 개 틀린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시고 그 모의고사에서 우리 애가 듣기를 한 2개, 3개를 틀린다.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엄마 졸아서 이거는 내가 못 들어가지고 틀린 거 이게 아니라 열심히 풀었는데 듣기를 2개, 3개 틀린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기를 방학 때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2문제 정도, 하루 2문제 정도 전체 스크립트 쓰기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회씩 뭐 17문제씩 푸는 것보다는 그냥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문제 정도를 전체 스크립트, 그러니까 그냥 하얀 백지에 뭐 하이탐 하면은 하이탐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전체 지문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안 들리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런 단어 다시 또 정리해가지고 또 암기하고 하면서 듣기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넣어놓은 것이 독서인데요. 이 영어를 대비하는 자세인데 이제 제가 독서를 넣어놓은 이유는 요즘 친구들이 어휘력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a series of 무슨 뜻이야? 그럼 애들이 1년의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단어장에 1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년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년의 이거 무슨 뜻인데? 그럼 몰라요. 그러면 시리즈잖아. 시리즈 너 무슨 어벤져스 시리즈 있잖아. 아 그럼 그 시리즈가 뭐야? 아 여러 편 나오는 거. 그렇지. 여러 개란 뜻이야. 근데 그 여러 개 중에서 1편, 2편, 3편, 4편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가 순서를 딱 가지고 있는 게 시리즈야. 그럼 a series of 하면은 아 여러 개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아 이것을 갖다가 한문으로 하면은 1년의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제서야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휘력을 우리가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독서를 조금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떤 이것이 딱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뭐 유튜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면 이제 저희 조금 있다가 국어 선생님 오시니까 국어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조금 더 맞는 그러한 학습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는 이만 가고 저희 그 다음에 아마 과학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과학 선생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